자, 그럼 이제 이어서 우리 첫 시간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환경 분석 1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창업 어떠해요? 어때요? 생각 한번 해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창업이요, 참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합니다. 가장 우울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워낙 이제 그 젊을 때, 그러니까 한 40대, 50대부터 구조조정하는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많아서 많이 내쫓기고 있어요. 속된 말로. 그래서 그 정도 된 나이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그 연령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애기나 그런 그 자식들을 점점 늦게 나게 되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나이가 거의 이제 50대 후반으로 가서 좀 있으면 이제 옛날 같은 환갑잔치를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우리 애기들은 이제 뭐 제가 좀 늦게 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제 대학 들어간 애가 하나 있고 아직 중학생에도 있단 말이에요. 예. 언제 키울지 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럼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둘째가 늦게 난 것도 아니라고. 근데 둘째가 만약에 출가를 할 때쯤 되면은, 출가를 할 때쯤 되면 제가 그때 나이가 70 정도는 돼 보여야 돼요. 그래야 그 30대 이전에 가야지만. 그죠?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계속 벌어야 돼, 70까지. 근데 그렇게 벌기가 쉬워요? 근데 또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내쫓기는, 한마디로 명예퇴직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그만 다녀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못 버티고 나오는 나이가 보통 4, 50대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일 행복하죠. 그쵸? 교원들 같은 경우 65세가 정년이니까. 여하튼 뭐 저도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하튼 예, 근데 여하튼 그렇게 4, 50대에 만약 나오시면 진짜 그때부터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취업은 안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중견기업 이상에 있던 데는 소기업으로 가서는 절대 또 급여가 안 맞아서 할 수도 없고, 결론은 뭐냐면 생계를 위해서 창업을, 솔직히 소백의 마음은 위험하다는 것도 알면서 창업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비자발적 창업이에요. 다행히도 저는 자발적 창업을 20대에 했습니다. 한마디로 회사 다니기 싫어서, 예, 뭔가를 생각해 보다가 나와서 뭐 창업을 한 케이스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프랜차이즈 사업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맹점이 아니라 내가 본사를 차렸단 말이에요. 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업, 사업은 지금 생각해 보면 모르겠어요. 이게 개똥철학일지 몰라도 사업은 언젠가 망한다가 제 지론이에요. 사업은 언젠가 망한다. 예. 근데 왜 창업을 하느냐? 저는 그렇게 하면서 경험을 쌓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삶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요, 그거 진짜 동물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게 하루 이틀 편한 거지, 계속 들어놔가지고 이렇게 마실 거나 꽂아 먹고, 그 어디야, 저 해변가 같은 데 이렇게 들어놔서 비치 파라솔 밑에서 한번 한 이틀 연속으로만 있어 보라 그래봐. 아니야, 저는 일주일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이상은 못해요. 사람은 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나한테 재미있는 일들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피곤해지는 겁니다. 예. 진짜 먹기 위해서 사는 거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런 얼마나 사람 그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저는 인생에서 제일 잘했던 게 뭐냐면 내가 궁금해하던 것들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20대에 뛰쳐나와서 사업을, 그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사업으로 전개했던 것이 가장 내가 인생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어떤 밑바탕이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뭐 갑자기 뜬금없이, 예, 해보게 되네요. 여하튼 뭐 우리나라 창업 환경이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나라 창업 환경은 이런 비자발적 창업, 진짜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이런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거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GEM이라는 곳에서 이 GEM은 글로벌 앙트러너십 모니터. 앙트러너십이 뭐냐면 기업가 정신, 창업가 정신 그런 뜻입니다. 예, 앙트러프러너십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뭐 이렇게 많아 이거. GEM 그리고 GEM 여기서 치면 안되는구나. 여기서 쳐야겠네요. GEM 죄송합니다. 빨리 쳐서 찾아드릴게요. 예, 찾았다. 자, 이 사이트가 글로벌 앙트러너십 모니터라는 세계의 모든 국가별 창업 생태계를 항목별로 조사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요, 아까 그 대면 수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1등 먹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1등 먹는 거. 두 가지가 뭐냐면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의 특징 1 뭐다? 비자발적 창업, 한마디로 생계형 창업이 어떻게 된다? 가장 높다. 가장 높다. 전 세계적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다. 첫 번째가 이거고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그렇습니다. 창업 지원 제도가 어떻게 돼요? 또 가장 잘 되어 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창업 환경에서, 우리나라 창업 환경에서 가장 OECD 국가라든가 국가별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비자발적 창업이 많고, 두 번째 창업 지원 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다. 그게 우리나라예요. 보통은 창업 지원 제도는 미국이라든가 선진국이 훨씬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잘 되어 있다. 언제까지? 한 2018년 정도까지는. 이게 그러니까 거의 3, 4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2018년도에 조사를 했을 당시에만 해도 창업 지원 제도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특징이 있는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떤 창업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면, 일단 창업 환경에 대한 정의부터 여러분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먼저 창업 환경은 창업 또는 초기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문화적, 사회적, 법률적 요소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문화적, 사회적, 법률적 요소.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법 들어가요. 창업 환경에.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창업이 늘어나 줄어들어. 당연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남녀 차별이 심해도 창업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성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왜? 여성분들이 유의력들이 많아요. 그 경력단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 창업을 활성화시키면 어떻게 된다? 경제가 발전하고 창업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어요. 이거 남녀 차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경력단절 때문에 여성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창업 어떤 동기부여를 시켜주거나 창업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된다? 창업 생태계는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제 생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토론하는 게 우리 이 창업 환경 분석 전공에서 필요한 일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는 이런 법률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문화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뒤에도 나오지만 그 GEM에서 분석하는 거 보면 창업가를 대하는 국민들의 태도가 어떤지에 따라서도 이 창업 환경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내가 국회의원 하니 창업가가 훨씬 더 똑똑하고 멋있어 라고 생각하는 어떤 인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제가 언젠가 어디서 나왔더라? 요즘에 뜨는 여자 개그맨인데 그 개그맨이 그 대선 후보한테 그런 거 물어본, 대선 전에 그런 거 물어보니까 참 웃기더라고요. 뭐 유명한 탤런트가 될 수 있는데 탤런트가 될래? 대통령이 될래?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예, 어떤 분들은 난 죽어도 대통령이에요. 그러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걸 또 끄떡끄떡 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대통령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대통령을 하느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하면서 이기적일 순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냥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더 행복한 삶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어쨌든 5년밖에 안 되는 그 인생인데 계속 살 수는 있지만 그쵸?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 이런 창업가라든가 이런 쪽이 얼마나 그 국민의 가치관이 존중받는 그런 어떤 사회로 변해 있는가 이런 것도 좋은 팩터거든요. 외부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화 구별이라든가 또는 아이템의 트렌드 이것도 창업 환경에 들어가겠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뭐 규제라든가 또 인적 요소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게 다 경제 어떤 그 요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환경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적어 드릴게요. 예, 창업 외부 환경 요소라고 표현할게요. 이런 것들이 뭐가 있어요? 이건 뭐 예를 들면 내적 요소 또 외적 요소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국가적 요소 국가적 요소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경쟁 또는 문화 또는 인적 요소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기타로 규제라든가 아니면 아이템 트렌드라든가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국가적 요소네요. 트렌드라든가 아니면 환율 또 뭐가 있어요?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다 외부 환경 요소다. 이 환경 요소가 바뀌면 소상공인이라도 뭔가 그 환경 요소에 맞춰서 가야 되겠죠. 그 저도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코로나가 닥치면 이것도 외부 환경 요소거든요. 코로나가 닥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그 이사장으로 있는 그 평생교육원이 하나 있는데 그 평생교육원이 만약에 내가 바로 코로나가 났을 때 저는 그 뭐죠 줌이라든가 실시간으로 모든 교육을 다 바꿨어요. 그 지금 더 잘 되고 있어. 근데 만약에 이거를 대면으로만 계속 고수하고 거꾸로 칸막이 설치하고 뭐 그러니까 오세요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 되게 우울해졌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외부 환경 요소를 빨리 캐치하고 그 환경 요소에 맞는 뭐를 그렇습니다. 예, 환경 요소에 맞는 그런 어떤 나만의 경영 방향 전략을 빨리빨리 세워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죠? 자, 이래서 이제 창업 환경 분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창업 환경 분석은 크게 창업 환경 분석은 뭐예요? 거시 환경이 있고 또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환경 분석 요소라 그럴게요. 요소는 첫 번째 거시 환경 그리고 산업 환경 분석 또 경쟁 그다음 고객 분석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 유형이죠. 유형은 거시환경, 산업환경, 경쟁구도, 고객 분석. 그러니까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또 환경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외부 환경에 대한 전략 분석이 바로 뭐예요? 스왓이라는 겁니다. 스왓. 스왓은 들어보셨죠? 스왓은 뭐냐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강점, 약점, 기회, 그 다음 뭐야? 기회, 그 다음에 위협. 요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강점은 스트롱, 약점은 위크니스, 기회는 오퍼튜니티, 그리고 T는 threat 해가지고 위협. 이렇게 네 가지예요. 그죠? 이 네 가지 아마 1학기 때도 잠깐 배웠거든요. 수학 분석. 그래서 이 수학 분석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고전적이고 그리고 유명한 어떤 전략 툴들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환경, 이런 환경들을 분석을 해서 그 분석한 결과 강점이라든가 약점, 이게 뭐예요? 내부 환경 분석. 이거는 내부 환경 분석. 이게 내부 환경 분석이고요. 그리고 기회라든가 위협은 뭐예요? 외부 환경 분석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거는 제가 1학기 때 그렇게도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 나쁜 점은 뭐예요? 내부 환경 분석.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 그리고 나쁜 점. 이게 뭐예요? 내부 환경 분석. 외부 환경 분석은 뭐예요? 위브랜다. 외부 환경 분석은 내가 아무리 뭘 해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 내가 올리지 말라 그래도 올라가지. 그죠? 떨어질 때는 또 내가 떨어지지 말라 그래도 떨어지지. 이게 뭐예요? 외부 환경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외부 환경 분석 같은 경우에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그렇죠. 금리가 오르고 그리고 환율이 오르고 있어요. 환율이 내린다 그래야지. 예, 내리고 있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수출을 하면 좋아요, 나빠요? 수출을 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일불이 1,000원 있다가 1,000원이었다가 일불이 만약에 1,300원이 됐다. 이러면 어차피 해외에서 판매되는 거는 똑같아요. 가격이 예를 들면 10불짜리야. 그럼 예전 같으면 10불이면 만원이 내 손에 들어온다고, 수출을 하면. 그쵸? 근데 요즘에는 10불어치를 수출하면 어떻게 돼요? 13,000원이 들어와. 3,000원이 추가로 더 들어오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래서 수출업자는 입이 찢어지는 거야. 그죠? 돈을 더 벌어요. 단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 비싸기 때문에 많이 해외에서 안 살 수도 있겠죠. 예, 그건 단점이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은 떨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가격 경쟁력은 거꾸로 동일한 금액을 수출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돈이 훨씬 더 벌리는 거예요. 수입업체는 어때요? 지금 죽을 맛이지. 예. 기존에는 예를 들면 1,000원에 살 수 있던 걸 지금은 1,300원 줘도 못 사니까. 그죠? 이런 게 이제 외부 환경 분석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이런 대책, 그 외부 환경이 변하면 이런 걸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지. 이런 걸 세우는 게 바로 뭐예요?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외부 환경은 왜 분석을 해? 그렇습니다. 내 사업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전략을 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외부 환경 분석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창업 환경 외부 요소 사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창업 관련 규제, 사회적 인식, 내부적 인식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요거는 10번 창업 환경 요소에 대한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거는 아마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내겠죠. 창업 환경 요소를 한번 아는 대로 써보세요. 이렇게 낼 수 있겠죠. 그럼 뭐 환율도 들어가고 금리도 들어가고 또 정책도 들어가고 그렇죠? 또 유가도 들어갈 수 있고 이자율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많이 있겠죠.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1주차에 꼭 알아둬야 되는 게 바로 GEM. GEM이 뭐라고요? 바로 이 글로벌 앙트러프너십 모니터라는 세계 각국의 창업 생태계를 요소별로 분석을 해서, 분석은 어떻게 하냐면요. 보통 창업가라든가 그 나라의 국민 뭐 1000명, 2000명, 그리고 창업 전문가들 뭐 한 100명, 이렇게 해서 그 전문가도 분석을 하고 설문을 조사하고, 그리고 국민 대다수의 어떤 모집단의 그 대표격인 어떤 국민들을 한 2, 3천 명 설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창업 관련된 생태계 지표들을 파악을 해서 발표를 하는 게 바로 글로벌 앙트러너십 모니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는 데다? 창업 생태계 조사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별 조사기관. 자, 여기서 조사가 된 거를 이제 발표를 계속 하는데, 이 발표는 여기다 해대요. 이렇게. 해대다고 표현 뭐하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네, 이렇게 각 그 데이터들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돼 있나? 자, 18년도에 한번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서 데이터를 들어가 보시면 있어요. 들어가 보면 네. 자,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겠습니다. 세이브 파일인데 엑셀이니까 엑셀이 왜 없을까요? 한번 이상하네. 엑셀이 여기 있는데. 응? 어디 갔죠? 갑자기 보여드리려니까 나중에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분명히 다운을 받아놨는데, 아, 여기 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제대로 한번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하튼 이걸 보면 각 그 국가별로 어떻게 되는지 쫙 나와요. 그 항목별로. 그래서 그 항목이 또 뭐다?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항목을 분석을 하는지 이 정도 알아둬야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나와 있죠. 만약에 창업을 했을 때 실패가 되면 얼마나 두렵냐. 이게 실패 두려움이에요. 리스크 테이킹 그 지수. 이런 것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 국가는 창업을 하는 걸 두려워하고 창업률이 낮겠죠. 이런 것도 본다고요. 그리고 또 창업 기회인식. 이게 뭐냐면 창업을 어떻게 한다? 맞습니다. 창업을 할 때 어떤 교육을 받고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율이 높은지, 아니면
창업을 할 때 어떤 기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와 요거 새로운 건데 개발을 해가지고 하든가 아니면은 야 이런 거는 되게 불편해하는데 왜 이런 제품이 없을까? 이게 기회예요. 아시겠죠? 이런 기회를 인지해서 창업을 하는 율이 높으냐? 예, opportunity 창업이죠. 또는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뭘 배워서 스킬을 배워서 창업을 하는 그 창업률이 높냐?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을 해서 당연히 예, 교육을 통해서 또는 뭐예요? 기회를 통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그 창업 생태계는 건전한 거라고. 아시겠죠? 건전한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네. 예. necessity driven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자발적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서 창업을 하는 거 이런 창업률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이 창업 생태계는 빨리 나빠져요. 왜? 이거는 영혼이 없이 창업을 하는 거거든. 기술을 안 가지고 창업을 하는 거거든. 또 어떤 기회를 보고 창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돈 벌린다니까 그걸 찾아서 가는 거지. 근데 돈이 잘 벌리는 아이템일수록 유망 아이템이에요. 유망 아이템. 유망 아이템. 뭐예요? 망할류, 있을류, 망할망. 그러니까 망할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이 뭐예요? 바로 유망 아이템인데 이런 쪽으로 간다고. 예, 이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항목별로 이런 내용들을 국가별로 파악을 해서 발표를 하는 게 바로 뭐예요? GEM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11번 GEM에 대해서 숙지해야 할 것 뭐다? 1번이 분석 항목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분석 항목들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 분석 항목들 다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 제가 항목별 뜻이 무엇인지 인지를 하시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뭐가 좋을까요? 스타팅어 비즈니스, 이지 오브 스타팅어 비즈니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는 비율이 쉽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비즈니스 디스컨티니언스 1년 이상 그 폐업을 안 하고 있는 폐업률 그러니까 뭐냐면 1년 동안 폐업률이 높으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측정해서 1년 동안에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자영업자 중에서 창업하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창업 환경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대면 수업 때 다음 주가 아니라 대면 수업 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내용이 있고 이건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건데 어렵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 간단하게 대한민국 창업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특징이 뭐다?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형 창업과 그리고 어떤 창업이 많다? 그렇습니다 창업 지원이 되게 막강한 나라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창업 환경 분석을 왜 한다? 왜 한다? 왜 한다? 그렇습니다 창업 환경 분석은 경영 전략을 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에 맞춰서. 예, 그런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수합 분석이 뭐다?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예,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합 분석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거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건 GEM. GEM이 도대체 어떤 조직이구나. 요것도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GEM은 어떤 조직이구나.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창업학도로서 GM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GM? 잼? 껌? 이게 뭐지? 씹는 건가? 이러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GM은 창업가 정신 또는 창업 생태계를 국가별로 조사해서 창업 항목별, 요소별 어떤 지수를 수치로 표현해서 발표하는 기구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요런 내용이 뭔지도 아셔야 돼요. GEM의 활동 내용이 뭔지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GEM이 활동 내용이 뭐고 그리고 어떤 분석 항목이 있고 그 항목별 뜻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대면 수업 때 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많이 물어봐 주시고요. 특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업 환경 분석은 우리 창업 경영학과 학생들이 어떤 경영 목표로, 그리고 그 경영 목표가 새겨지면 어떤 전공들을 얼마나 듣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전문가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기초를 다루는 그런 어떤 전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2주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